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안병근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안병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석회화 건염입니다. 석회화 건염은 대부분 중년에서 호발되며 오시경이나 근육통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네. 하지만 어깨 통증을 방치하면 치료가 어렵고요. 또 다른 어깨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건강 오늘의 주제는 석회화 건염입니다. 사실 질병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본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떤 질환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석회화 건염은 건과 심줄에 석회가 침착되고요. 네. 이 때문에 건 주위에 염증과 통증이 발생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네. 보통 몸의 심줄이나 건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보통 어깨가 견관절이 신체 내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고 많이 사용되지는 관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견관절에서 다른 관절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 말씀하시는 거죠? 건. 네. 근데 건 조직과 그리고 힘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반인들은 건과 심줄, 네. 인대 등의 용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건과 심줄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요. 네, 근육과 뼈를 연결해줘서 근육이 수축할 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연결 다리 같은 구조물이겠죠. 네. 대표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대는 뼈랑 뼈를 잡아주는 구조물로 보통 관절의 안정성을 기여하는 데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무릎에서 십자인대 등이 있겠고요. 또 발목을 접질러 했을 때 보통 다치는 구조물이 발목의 인대인 거죠. 그러면 이 건 조직과 힘줄에 이게 석회가 침착된 게 석회화 건염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석회화 건염은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구에 따른다면 혈류가 감소되면서 조직이 상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거나 또는 건 조직이 어떤 국소 압박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석회화 건염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죠. 다시 얘기한다면 어떤 조직의 저선수 상태와 국소 압박 등에 의해서 건과 심줄이 이루고 있는 건세포가 연골세포로 이형성이 되면서 석회가 침착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중년에 많이 호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석회화 건염이 중년 시기에 많이 발병하는 게 맞습니까? 네, 통계에 따른다면 호발되는 연령층은 비교적 고령인 회전근개 파열과는 좀 다르게 석회화 건염은 보통 30에서 50세 사이에서 반수가 관찰되고요. 네. 그 중에서 최다 빈도 연령은 남성이 보통 51세, 여성은 47세이며 여성에서 남성 좀 더 많게 55에서 65% 정도로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가 보통 어깨에 4개가 존재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어깨를 거상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극상근에 가장 많이 호발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중년 시기에 좀 많이 발병을 하는 겁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석회화 건염의 명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중년층에 호발하는 이유는 이 석회화 건염이 나이에 따른 변화나 퇴행성 변화가 이 석회화 건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면역 반응이 왕성하게 발생을 하면서 어깨에 움직임이 많은 중년층에 호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라고 하시면 이제 한마디로 노화가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말고 혹시 어깨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혹사시키는 그런 격한 운동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 격한 운동과 석회화 건염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격렬한 운동이 어깨 회전 근개에 어떤 긴장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반복적인 어떤 미세 외상이 발생해서 건세포가 연골세포로 치환되는 섬유연골 전환이 촉진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추측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석회화 건염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석회화 건염에서 대표적인 증상은 강한 통증입니다. 따라서 이제 급성으로 발생한 어떤 격렬한 어깨의 통증은 반드시 석회화 건염을 감별해야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석회가 침착하기 시작할 때에는 보통 경미한 통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단계에서도 침착된 석회가
어깨를 움직일 때 위에 있는 뼈인 견봉돌기가 부딪힌다면 기계적인 압박에 의해서 불편감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석회가 추후에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흡수 단계에서는 보통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보통 이렇게 흡수 단계에서는 세포로부터 이제 삼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내에서 건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고요. 또 염증 반응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또한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석회가 서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70세 이상에서는 석회가 발견된 일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석회가 흡수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석회는 이제 뭐 그림처럼 커다랗게 존재했던 석회 물질이 네. 몸의 면역 반응 등에 의해서 점차 사이즈가 작아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 극심한 통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통증 말고 다른 증상은 없습니까? 예, 보통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말씀하신 통증인데요. 그 통증의 보통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보통 통증은 보통 견관절의 앞부위에서 많이 나타나서요. 네. 이 삼각근의 종지부 쪽으로 방사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증상들은 통증이 보통 격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팔을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관절의 어떤 운동 범위가 많이 제한되어 있고요. 또 통증으로 인해서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회전 근개와 파열과도 감별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네. 어깨에 통증 생기는 건 석회화 건염이 아니어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깨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을 말씀드리면 일단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회전 근개가 있는데 그런 회전 근개의 어떤 심줄염이나 혹은 파열, 그리고 보통 알통 근육으로 알려져 있는 이 상완 이두근의 건염이나 파열, 또 이제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 유착성 관절 낭염, 또 오늘 주제로 다루어지는 석회화 건염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깨 자체에서 발생한 통증이 아니라 목에서, 다시 얘기하면 경추에서 기인한 통증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 잘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질환명들은 상당히 다양한데 증상으로 볼 때는 정말 헷갈리기 쉬운 질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급성으로 이것이 심각한 통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잘 감별할 것 중에 하나가 화농성 관절염입니다. 네. 예, 화농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학 검사를 했을 때 석회화 건염은 수동적 외회전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화농성 관절염은 수동적 외회전조차 가능하지가 않죠.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잘 감별되지 않을 때는 혈액 검사나 초음파, MRI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했지만 통증 때문에 근력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전 근개 파열과도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경우 또한 뭐 근래에는 외래에서도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초음파 등을 통해서 많이 감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깨 아프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 50견 왔나 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많이들 50견을 떠올리시는데 50견과 이 석회화 건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50견은 기본적으로 관절막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행하는 어떤 능동적인 관절 운동 범위뿐이 아니라 네. 3자에 시행되는, 다시 말해서 의사가 시행했을 때도 모든 범위에서 수동적으로 관절 범위가 제한되는 게 특징적이죠. 아, 타의적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50견 같은 경우는 3, 4개월에 걸쳐서 통증과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동통기, 그 이유에 따르는 3, 4개월에 걸쳐서 통증은 좀 좋아지지만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동결기, 다시 뒤에 이어서 3, 4개월에 걸쳐서 운동 범위가 점차 회복되는 해소기를 걸치는 전반적으로 1에서 2년에 걸치는 좀 서서히 진행이 되는 특징이 있지만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석회와 건염은 그 통증의 발현이 비교적 급작스럽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50견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예. 석회와 건염은 갑자기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군요. 꼭 그렇진 않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오늘 주제가 또 석회와 건염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돌아와서 석회와 건염을 만약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침착된 석회가 흡수 단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강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병원을 찾지 않고 견딜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석회와 건염도 사실 많기 때문에 모든 침착되어 있는 석회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석회와 건염은 이제 병원 갔을 때 진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증상이 없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진단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영상학 검사, 다시 말하면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을 통해서 진단은 가능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다면 관찰이 되는 모든 석회 병변을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러면 통증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일단 지켜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통증이 나타났을 때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내원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치료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석회와 건염은 대부분 이제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어떤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엑스레이에서 찍어보았을 때 이 석회의 경계가 굉장히 분명하고 밀집되어 있는 채로 관찰되며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에 혹은 초음파를 찍어보았을 때 석회 뒤에 음양이 보이지 않는 후방 음영이 관찰된다면 또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충분히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크게는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가 있군요. 네. 먼저는 그러면 비수술적인 치료 내용부터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적절한 물리치료가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져야겠고요. 네. 일단 관절 운동과 이렇게 맷돌 가는 것처럼 진자 운동 같은 게 먼저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 급성기에는 냉찜질, 만성인 경우에는 온찜질이 시행되고요. 근래에는 어떤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주사는 시행하지 않지만 초음파를 이용해서 견봉하 공간으로 정확하게 1회에서 2회 정도의 스테로이드 주사 이후에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그 이후에 충격파를 통해서 석회 흡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충격파를 통해서 얻는 효과는 조직이 신생혈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 60%에서 석회 병변의 흡수가 촉진된다는 보고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엑스레이 출시에서도 3개월에서 한 반수에서 6개월에서 한 70%까지 어떤 석회 병변의 형상의 변을 보고한 연구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을 때 석회 병변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 병변 뒤에 음양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석회 병변이 이것들이 흡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겠습니다. 이럴 때는 초음파 가이드 아래서 어떤 주사기를 통해서 흡입과 세척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흡입과 세척 시에는 굉장히 강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치료하는 의사와 잘 상의해서 적절한 통증 제어 후에 시행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술적인 치료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수술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거든요. 마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보존 치료를 시행해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가 된다면 수술을 해야겠죠. 과거에는 개방술, 다시 말하면 삼각근을 이렇게 잘라서 분할을 시켜서 들어간 다음에 석회 병변 부위를 찾고요. 네. 노출시킨 다음에 소파하는 제거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근래에는 이런 개방술에 비해서 어떤 절개, 그러니까 째는 범위와 어떤 통증이 적은에서 빠른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한 관절경을 사용해서 수술을 많이 시행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치료받고 나서가 또 문제입니다. 이게 어깨는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네. 재발을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발하기도 합니까? 치료받고 나서도? 예, 사실 치료할 때 목표 자체가 석회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는 거지 모든 석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치료 후에, 다시 말하면 통증이 좋아진 이후에도 침착된 석회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미세 외상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면역 반응이 재개가 되면서 석회 병변이 염증성으로 바뀌면서 통증이 재발할 수도 있겠죠. 석회화 건염은 재발률이 좀 높나요? 어떤가요? 재발률이 이렇게 많이 보고되진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어쨌거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석회화 건염이라는 이 질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평소에 어깨 건강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지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뭐 어깨가 약하신 분들, 즉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분들은 이 손이 어깨 위로 올라오는 스포츠는 가급적이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어깨 심줄이 손을 어깨로 올릴 때마다 이 뼈와 심줄이 막 부딪히면서 회전근개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영, 자유형이라든지 배드민턴 같이 손이 어깨 위로 올라오면서 강하게 근력을 사용하는 동작들은 회전근개와 견봉돌의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운동 범위의 확보와 어떤 근력 강화를 위해서 스트레칭과 꾸준한 근력 강화 운동은 오십견과 어깨 관절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어깨는 남녀노소 안 쓰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좀 관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안병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